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 오늘 진행을 맡은 김나연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그 훈풍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넘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1% 넘게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 합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금요일장 이번 주 마지막 시장입니다.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마감까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그 전략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고민 해결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고민되시는 분 있으시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홈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략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은 어떤 장세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의 대가로 유명하죠. 홍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장중에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5G 관련주가 강하다는 건 좀 특기할 만한 것 같아요. 이외에 또 짚어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1% 정도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좋게 시작했는데 코스닥이 사실 지금 내용이 이상한 게 나온 게 있는데 저도 확실히 그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인신매매 관련해서 대북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일단 출렁됐는데 희한하게 지금 코스닥만 출렁됐는데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다는 뉴스가 불안 요소로 지수를 좀 억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의 힘으로 올렸지만 향후에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 앵커님하고 며칠 내내 얘기하는 게 이제 2100선에서 미쳐버릴 것 같다 지금. 어떻게 위로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2150이 돌파가 되면 2200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2100이 이탈하면 일단 2000선으로 내려온다. 2050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지금 조정세로 간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약간의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면 시장은 조정 혹은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멘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누가 봐도 맞는 게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면 향후에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통계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저도 좀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시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시장이 많이 바뀔 겁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 시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또 유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사망자가 어떻게 증가를 하는지 그 점 나중에 뉴스가 또 나오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 또 다음 달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2100선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시장 시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홍프로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으신가요? 오늘 일단 이슈 특징주 첫 번째는 제가 원래 5G 지금 반대론자 중에 하나였는데 어차피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과평가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MW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재난 로밍 기술 이슈가 생겼고요. 그리고 5G 관련해서 지금 그 와이파이를 5G로 올리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는 오늘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에이스테크가 꽤 많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KMW 그리고 RFHIC 등 대부분 다 지금 5G고요. 맞아요. 코로나19 이후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는 리포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금일로 보면은 2조 4천이나 적진 않습니다. 2조 5천억 정도 시총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성장성이 이제는 보인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JT 쪽의 선전과 미국하고 일본에서 지금 화이 배제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부품주들 그러니까 중계기나 그쪽 종목들이 향후에 좀 이슈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예. 현재 가격이 64,400원, 5.9% 정도 올라간 가격인데요. 분봉으로 잠깐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 박스권 돌파되지 않았습니까? 차트로 보셔도. 그래서 63,000원대가 지금 지지선이긴 한데 64,000원 초반이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가격이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올라가면 반등 구간이 지금 좀 강하게 봤을 때 위로 박스권 상단이 68,000원대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나왔을 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이 자리가 돌파되면 상단을 보시면 됩니다. 73,000원, 4,000원이니까 지금 추세는 일단 돌렸다고 보는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흐름이 중요하니까 분봉이 상승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거로 보고요. 단 하단에 지금 위치에서 중요한 자리가 65,500원, 300원입니다. 이 자리 이탈되면 또 시간 끄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5G 그동안은 실적에 대한 뭐 정확한 판단이 없이 과대평가가 된 점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홍프로님께서 5G 눈여겨볼 때가 됐다,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종목으로 KMW 꼽아주셨습니다. 우선의 목표가 68,000원 전후로 살펴보시고 이 구간대를 돌파한다면 73,400원까지도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6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또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에 네. 그러니까 뭐 소부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거의 대장주 성격이라 원익 네. IPS입니다. 제가 6월 24일 날 공략주를 했던 건데 일단은 리뷰를 하는 겸 그리고 네. 오늘 시장 특징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서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평택의 신규 공장 증설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원익이 보통 삼성에서 증설하면 거의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전자결제나 크라우드 게임, 컨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수요는 계속 강하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하반기는 살짝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지금 디램이나 낸드 쪽은 살짝 떨어졌지만 서버형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형하고 서버형 쪽은 매출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근데 단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을 많이 한 거 재고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모바일 쪽은 계속 출하 증대 기대가 되고 있고 3분기에 동사 실적 대비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제가 올 때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6.5% 오른 36,8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공략 가격으로 드린 가격이 이때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수익은 났고 위로 보시면 상단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37,000원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직전 고점 가면 어느 사람도 고민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분봉을 지금 첫 번째 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두들기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들의 어떤 동향이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만약에 37,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상단에 그냥 38,000원의 꼭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상방향으로 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월봉으로 보면 보입니다, 위에가. 그래서 상단 가격이 지금 가격이 넘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4만 원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38,000원 넘어가면 추세로 4만 원까지 보시고요. 잠깐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온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기관은 오늘은 같이 사고 있는데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아직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계속 양매수 유지되고 아니면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목표가 4만 원 유지하시면서 좋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반도체 주죠. 뭐 유명한 종목입니다. 원익 IPS 소개해드렸습니다. 38,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4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외인의 매수세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외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개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필요하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공략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홍프로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시크릿 공략주 빠짐없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높은 수익률이 나온 공략주를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시죠.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소부장 관련주인데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1년여 만에 국산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른바 기술 독립 관련주들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올해 초 고순도 불화수소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주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올해 최대 실적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솔브레인 홀딩스 5월 7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무려 35.69%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5G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재난 로밍 기술 이슈도 함께 갖고 있으면서 3분기부터는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5월 11일 공략주로 선정 이후 지금까지 19.20%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시크릿 공략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36%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계속 쭉쭉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홍 프로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한 10만 원을 찍었습니다. 9수를 넘었는데 네.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중형주들을 볼 때 앞부분이 그냥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금액이 9에서 10으로 바뀌는 건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호가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10만 원대부터는 사실 제가 최종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원래 5월 달에 하고 한 번 수익 났다가 다시 살짝 내려갔다 네. 올라온 건데 현재 구간에서 오늘 10만 원 터치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했던 겁니다. 지금 고가가 금일 차트로 보시면 지금 10만 1,900원 8.17%까지 상승했었는데 보시면 위치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을 때 제가 10만 원을 목표가로 한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자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한 달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보면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분명히 시장 참여자들은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초가 때 보시면 상승했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데 개미들이 그만큼 매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소부장 관련하고 일본 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하고 이슈는 말일날 뭐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요? 아마 일본하고 그 제품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움직입니다. 근데 네. 이따가 종목을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예. 현재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는 10만 원 목표가가 맞고요. 9만 사실 5천 원 깨졌으면 아까 매도가 맞습니다. 위치로는 근데 반등이 워낙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익절가를 9만 4천 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9만 4천 원 익절하면 전량 차익하시고 하단에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만 원 초반에. 그리고 만약에 2, 3일 안에 추가로 상승한다면 최종행 10만 8천 원 후반이나 11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익절가로 9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11만 원 정도까지 보시라는 설명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시크릿 공략주죠. 다산 네트워크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G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 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직전에 한 번 더 올라갔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하는 이유가 5G가 훈풍이 들고 그리고 네. 다산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나면 이 종목이 화웨이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은 실적 개선이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이 그동안에 차트를 길게 보시면 못 움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붙었을 때는 섹터를 한번 올리는데 계속 박스권을 하단까지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탈했는데 문제는 실적 개선이 좀 덜 됐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올해는 아마 제가 볼 때 좀 턴을 제대로 하면 종목이 제대로 한번 올리지 않을까 상승을. 네. 그래서 구간상은 지금 오늘 거래량이 최대치가 실렸고요. 그리고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동안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치 거래량을 토탈로 보시면 예전에 올렸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지금 오늘 상당히 거칩니다. 올라간 게 고가까지 갔다가 하는데 5G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금일 최고가는 지금 14%까지 올랐었는데 아마 기존의 참여자들 중에 이제 손실 나신 분들이 수익 나면 매도가 많이 나올 겁니다. 첫날이라서. 근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이슈가 계속 붙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가를 지금 차트를 가까이서 보시면 1차적으로는 상단 보시면 됩니다. 8,500원대까지 보시고 현재 왜 이런 현상이 나냐. 중간에 갭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찌됐든 한 번은 메꾼 거라서 상단으로 가게 되면 저는 조금 시간 두고 보신다면 이 종목은
최대치를 지금 9,100원대까지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까지 본다면 10,000원 이상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 시장이 제가 상당히 눈에 좀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직전 고점 9,1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7,600원 이탈하면 잠깐 좀 보셨다가 다시 재진입하셔도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갭을 메꾸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 목표가는 9,1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7,6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그때 다시 흐름을 보시고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만나보셨고요. 홍프로님 오늘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시장에 자꾸 이렇게 밟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좀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좀 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원래 제가 네. 그 24일 날 시크릿 공략주로 나갔던 건데 네. 5%가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29일 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말에 일본하고 분쟁 조절 해결 기구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제 기사를 좀 확인하고 왔는데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불매 관련주나 이쪽 그 소부장 중에 일본하고 좀 거슬리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우후성도 있고 솔브레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제가 24일 날 했던 종목은 램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부장 관련주면서 국산화 정책 수혜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이 회사가 공정용 케미칼 제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솔브레인처럼 불화수소 제품 관련주인데 네. 사실 지금 불화수소를 완성하는 회사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후속적으로 이제 불화수소의 그 순도 때문에 그 생산하는 게 사실 저가형 불화수소는 한국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 생산량이 그만큼이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저가형도.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때문에 사서 쓴 건데 이제는 생산량도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고순도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사실 네. 99%, 99.9가 저는 사실 소수점 한 자리 차이긴 한데 예. 상당히 중요한 순도랍니다. 제가 반도체 업종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 불순물 제거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 오늘은 솔직히 상단에 어제 올라갔던 자리가 그대로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박스권으로 보시면 약간은 상단 돌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7,900원, 그러니까 8,000원 돌파가 돼야 좀 크게 갈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잠깐 보시면 하단으로 약간 슬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네. 박스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7,500원 밑으로 오면 분할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린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볼린저가 구비가 되면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그래서 중간 볼린저 밴드를 저는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이평선도 지금 기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단에 보시면 매물 들어왔던 자리가 보통 이런 자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7,360원에서 7,400원 사이클을 보시고 그 가격이면 한번 볼 수 있는 가격대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위로 갔을 때 1차 목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이 종목은 조금 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00원 정도까지를 1차로 보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월말까지 돌파된다면 최종 목표가는 상단인 9,5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 붙으면 상당히 무섭게 오릅니다. 옛날에 보시면 일주일 쉬었다가 하루 만에 그만큼을 복구하는 약간 차트를 보면 그 종목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릴 때 상당히 강한 봉들이 보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8,000원 돌파되면 발동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0원 돌파되면 8,700원, 그다음에 9,500원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램테크 놀로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나이스 공략주로 소개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차 목표가는 8,7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최종 목표가는 9,500원 잡아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또 신규로 관심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나이스 공략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나이스 공략주가 당연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일 두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 문자 많이들 주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후장에는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고민까지 같은 번호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나이스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홍 프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첫 번째 섹터는 제가 오늘 오전에 종목을 원래 다른 걸 했다가 바꿨는데 그래요? 예, 그게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바꿨는데 지금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성장 섹터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 성장 섹터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산업 쪽에서 제일 선방하는 그쪽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 발전성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성장은 이어진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노메틀입니다. 2차 전지인데 이 종목이 다른 점이 엑스레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인데 엑스레이를 보는 이유가 2차 전지 건사 장비니까 아무래도 불량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배터리 3사 등의 캐파 증설로 인해서 지금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주력 제품인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배터리의 내부 결함을 잡아낼 수 있는 최신 장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의 본격적인 이 배터리 엑스레이를 지금 채용 시 가파른 성장이 하반기에도 될 거로 예상해서 이노메트를 준비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사실 지금 2만 원 초반권을 본 건데 약간 꼬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제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좀 올랐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기준 가격을 이거는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2만 원 초반권을 1차적으로는 진입 가격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 그러면 1차 목표가를 22,500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고가 패턴 종목으로 제가 공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2,500원이 넘어가면 25,000원까지 목표가로 보시고요. 손절가는 지금 하단 구간인 18,0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홍 프로님의 나이스한 공략주 첫 번째 공개 공략주로는 이노배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엑스레이 장 업체인데 2차 전지 사업으로도 그 제조 장비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래서 2차 전지로 관련주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이다 설명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잘 가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21,000원 현재가 구간에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22,5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나이스한 시크릿 종목은 어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더 되는데요. 프로님, 일단 힌트를 주셔야죠.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또 올랐어요. 근데 2008년도에 설립된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2차 전지인데 이 종목은 다른 점이 폴더블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폴더블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삼성 SDI향 신규 조립 라인 설비인데 이 종목을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헝거리 2공장 증설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최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도 계속 있고 현재 실적이 계속 지속 성장하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2년 동안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턴어라운드를 확실시 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 시크릿으로 왔고요. 그리고 8, 9월 달에 일단 지금 폴더블 2가 나오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라인 확대 레이저 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 이슈도 좀 붙은데 이 종목 또한 지금 정고점에 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오르긴 했는데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크릿으로 선정했으니까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폴더블 셋 다 끼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나이스 공략주는요. 좋은 테마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폴더블 폰, 또 하나가 뭐였죠, 프로님? 그리고 레이저, 그러니까 폴더블인데 디스플레이용 장비하고 2차 전지, 그리고 폴더블의 레이저 커팅. 알겠습니다. 폴더블 폰 레이저 커팅. 또 하반기에 폴더블 폰도 출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테마로 묶여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미 좀 올라왔지만 더 앞으로의 실적 성장과 함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홍프로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시크릿 공략주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역시나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오늘 제가 대신 방송하는 거라서 그런지 평소보다는 좀 댓글이 덜하네요. 유리나 앵커 어디 가냐고 찾는 분들 많으신데 다음 주에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오늘만 저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프로님을 위한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51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성 매수가는 3,000원, 비중은 6%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가가 2,815원이라서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비중은 아주 작네요. 6%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프로님? 남성이 사실 종목 자체는 위성 수신기, 라디오, 뭐 오디오, 비디오 기기, 뭐 GPS 수신기, 뭐 그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낙연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군요. 저는 정치주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잘 언급을 안 하긴 하는데 어차피 상담이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29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 날짜를 다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의원이 일단 나간다. 대표로 나간다는 발표가 나오면 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 항상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전당대회가 지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나간다는 코멘트 나오면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8월 29일까지는 흐름을 보실 필요는 있는데 사실 정치주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남선 알루미늄하고 그쪽이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그 종목을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고 6%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 약간은 지금 파도 타기 합니다. 위에 상단이 당연히 걸리는 자리가 3,250원대가 맞습니다. 기존에 떨어졌던 자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3,300원을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상은 중요한 자리가 분봉이 돌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선이 하나 있는데 이 패턴이 돌아 나가면 상단이 지금 3,000원이니까 시청자분 매수가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3,000원 돌파하면 3,300원 초반권이 1차 목표가. 혹시라도 만약에 패턴으로 오래 가져가시고 싶다 그러면 제가 최종 목표가를 3,55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 정치주들은 좀 움직임이 거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에 대신에 지금 사실 6%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이탈되지 말아야 될 가격이 2,700원입니다. 그래서 2,70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남성 도와드렸습니다. 이낙연 의원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전당대회, 민주당 다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다만 대장주가 이 남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같이 좀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3,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3,000원 돌파하면은 3,550원 최종 목표가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워낙에 정치 테마주들 급등락이 심하다고 하니까요. 좀 주의를 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68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오랫동안 가져온 YG 엔터테인먼트 매수가는 32,955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가가 33,900원쯤에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프로님? 사실 YG가 그동안에 사건이 많지 너무 않았습니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긴 뭐하고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수입원인 콘서트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BTS가 온라인 해가지고 한번 대박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YG엔터가 최근까지 좀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멀어져 있는데 작년까지 문제는 매출 정체는 똑같습니다. 올해도 매출은 정체될 것 같은데 흑자 전환될 수 있는 기운이 조금 나오는데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는 한 아직은 모르지만 매출은 좀 감소하는데 블랙핑크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존의 빅뱅이나 그런 쪽이 사실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기관 수급 먼저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기관 수급 보시면 거의 뭐 한 달 내내 매도하다가 최근에 이제 양매수하고 개인들은 올라가니까 매도하면서 좀 모양새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아직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지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단에 차트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수익권이시니까 34,700원대가 넘어가면 상방으로 열리는데 그리고 한한령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중국이 워낙 매출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34,700원 넘어가면 최종 1차적으로 목표가는 36,500원 정도.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종가를 만약에 붙이면 다음 주에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34,700원대를 꼭 기억하셨다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를 지정을 안 해드릴 수 없으니까 3만 원 이탈하면 일단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하고 혹시라도 뭐 온라인 음원이나 그런 부분 좀 특이사항이 나오느냐 하고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매수 현황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지 그 수급 상황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한령 문제도 일단은 남아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만 블랙핑크가 건재하다고 하니까 컴백을 했을 때 그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34,700원이 넘어가면 상방이 열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넘어가는 거 확인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36,500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만 원을 이탈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손절가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10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동국제강 6,270원에 30% 보유, 8,500원에 물려서 2번 더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좀 물타기를 하셨나 봐요. 이 종목 그럼 지금도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좀 전략 세워야 될까요? 이게 사실 최근에 떴던 게 이제 조선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순환매가 네.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차화정 그 예전 그러니까 한 네. 10년 전에 차화정이 이제 18번이었는데 10년 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문제는 냉연강판하고 그쪽인데 올해도 작년보다 좋진 않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순하게 됐기 때문에 좀 그 영향을 받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예상이 맞습니다. 기관 형님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외국인도 매도하다 매수하다 그러는데 매도세가 주는 거는 다음 주까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게 지금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시청자분한테 좀 뭐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이게 지금 정배열에서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예전 교육 방법으로 얘기하면 네. 정배열에서 올라갔다면 저희가 이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역배열에서 치고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한번 접습니다. 기본 놀리고 그게 이슈가 아주 퍼펙트하게 강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보시면은 매도가가 보였습니다 이거. 딱 8,700원 아닙니까 지금 차트 위치상.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이 조금 욕심을 내신 게 아닌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상은 지금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왜냐? 이슈가 바로 그 조선을 제가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주가 바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크도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100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크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개까지 하려면 어느 순차적인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계속 올릴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100척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조선사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크에 하나씩밖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그런 모멘텀을 알고 덤벼야지 도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100대 만든다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공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료에.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조금 깝깝하긴 한데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반등을 합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최근의 위치로 보시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제 거에서 일단 좀 중기평에 오늘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보시면 5,700원 정도 올라가면 브레이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지금 이렇게 꺾였을 때는 매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예 빠지면 모르는데 지금 3일 정도를 유지하면 보통 양봉으로 바뀌면 상단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떨어진 자리가 아까 분봉하고 딱 맞습니다. 5,700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700원이 또 예전에 상한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5,700원 돌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 매수가가 1차 목표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6,300원이면 수수료 빠지니까 거기까지 보시고 만일에 혹시라도 강하게 나온다면 최근 위치에서는 6,600원 정도 가면 비중을 무조건 절반 줄이시고 대응하시고요. 5,700원이 넘어가야 시작합니다. 지금 하단으로 가니까 양봉이 단봉으로 하나 뜨면 조금 멈출 수 있고 지금 분봉 30분으로 보셔도 일단 1차 바닥이기 때문에 2번 정도 내려왔다 올라가면 5,700원이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디테일하게 봐드리는 거니까 목표가를 최종을 6,600원까지만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매수가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국 제강 살펴봐 드렸습니다. 우선은 5,700원을 돌파한다면 1차 목표가로는 6,300원 잡아보시라 설명을 하셨고요. 매수가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6,600원부터는 비중 절반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권유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오셈 2,6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900원까지는 잘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리포트 뜬 거 보니까요, 프로님 하반기부터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 프로님? 근데 사실 지금 시총이 846억입니다. 네. 전일자로. 근데 종목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SSD 회사인데 이게 그 신뢰성으로 이제 뭐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의 수준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외형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종목의 어떤 시총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도 중요해 하지만 외형이 2천억인데 현재 뭐 4천억이다 그러면 사실 고평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PER이나 PBR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뭐 400억 이상이면 또 좋게 보긴 하는데 외형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외형도 좀 되고 이익도 되고 그런 회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회사가 그렇다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성장성은 있겠지만 시총 대비는 저평가는 절대 아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위치가 최근 위치로 보시면은 약간은 시청자분이 욕심을 내신 게 아닐까. 최대 거래량은 터졌는데 직전 고점 넘어갔다가 오늘 상담 보시면 지금 2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조절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분봉으로 보시면 시초가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탈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월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형주를 만약에 대응하실 때는 조금은 좀 어떤 룰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600원인데 2,300원이면 손실이 1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가면 자동 기능이 있어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분봉으로 보셔도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확 네. 내려 찍어서. 근데 설명드리면 2,400원대 올라가면 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차트를 잠깐 제가 보는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4등분, 5등분으로 나누는 건데 2,610원이 가운데입니다. 네. 오늘 아래 위 진폭으로. 그러면 정확히 시청자분 매수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2,75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니까 만일에 매수가를 넘어가면 2,750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서 이거는 HTS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2,750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혹시라도 고점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워낙에 외형의 한계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일단은 외형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꿀팁을 아주 전해주셨고요. 2,750원까지 올라가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가기 전에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시크릿 공략주 가져가셔야 하잖아요. 그 힌트 한번 또 들어볼게요. 프로님 2차 힌트 한번 전해주시죠. 일단 금방 아시긴 할 건데 네. 이게 좀 한동안 좀 유명했던 종목이긴 한데 10,000원대 종목입니다. 10,000원대 종목 많지 않을까요? 10,000원대는? 그러면 4글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00원대 종목이다 하셨고요. 4글자고 1차 힌트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뭐 2차 전지 테마도 있고 디스플레이 테마도 있고 폴더블폰, 레이저 커팅 그러한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검색하기 귀찮다 또는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하단에 나가는 번호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편하게 시크릿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6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42,000원에 10% 수익 중인데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또 리포트를 보니까 2분기는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또 빠르게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외형을 한번 체크해봤더니 아까 네오센보다 좀 나은 것 같던데 어떠세요, 프로님?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재인데 네. 소재가 좋은 점이 시장이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냐? OLED가 사실 본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FPCB는 기본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패킹 쪽 소재 그다음이 OLED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면 새로운 신개발을 하게 되면 그 산업이 성장하는 섹터로 가면 그때는 성장력이 상당히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보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유가 음극재, 양극재 이제 그 제일 핵심 소재다 보니까 소재라서. 예, 그래서 오르는 건데 네. 그리고 계속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증설하는 건 매출이 는다. 그쵸. 왜냐하면 회사가 살짝 뭐가 이상하지 않는 한은 공장을 왜 세우겠습니까? 생산량이 늘리려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 대비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력은 괜찮고요.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차트 위치상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좀 단기와 중기를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4,750원인데 위치가 47,500원을 다음 주까지 일단은 볼린저 건들고 있어서 좀 강하게 간다면 47,000원대를 2차 목표가로 해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가 2년치 저항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고동색이 그 2년치 이평선인데 네. 그 자리가 넘어가면 1차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5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상당히 괜찮으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패턴 보시고요. 빠르게 지금 수급을 보면 기관이 역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네. 기관이 들어오니까 위치상 그냥 47,000원대를 1차로 보시고 45,000원이 좀 버벅대긴 하는데 돌파만 되면 47,000원 무조건 보시면 되니까 최종 목표가로 5만 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47,0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1차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러한 소재 쪽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997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4,000원에 8%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프로님, 저는 대한광통신도 5G 관련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상승폭이 되게 적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종목이 저도 사실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목 패턴 저희가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이런 일을 전문가를 네. 하는 사람들은 종목의 어떤 패턴을 보는데 종목이 조금 뭔가 좀 단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단기 수익률이 적자고 영업 이익도 안 좋아졌고 최근에 그 공급 과잉 돼가지고 단가도 계속 깎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나쁘진 않는데. 현재 위치가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보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상단으로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위까지 한 번에 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유의 종목들이 원래 세력들이 많이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중형주, 소형주는 사실 신중하게 좀 합니다. 근데 위치상 보시면은 지금 오늘도 4,000원 근처 갔다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량 실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쉬지 않고 한 번 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지금 설정 가격을 1차는 시청자분한테 제가 4,200원 후반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4,29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드리고요. 돌파가 된다면은 거의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을 지금 좀 높게 잡으면 4,500원. 그리고 하단에 종목이 좀 많이 흔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깨져도 3,5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3,500원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섹타로 올라가서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가 4,000원인데 그 자리를 넘어가야 세집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면 4,400원 후반권, 그러니까 한 4,490원, 그다음에 위로 보시면 4,250원부터 4,490원 그 사이에서는 조금 분할로 차익하시면서 어지간하면 조금 좀 대응하기 힘드니까 좀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대응을 하긴 힘든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4,290원 돌파를 한다면 4,500원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3,500원에 이탈한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00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ICD 매수가 16,700원에 현재 너무 떨어졌습니다. 종목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현재가 13,450원 손실을 보고 있으십니다. 매수한으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될까요, 프로님? 사실 회사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OLED 관련주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OLED 쪽이 사실 몇몇 종목은 올라간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성상 좀 약간은 좀 눌리는 건데 어찌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 회사는 나무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 체크는 그만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을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제 시청자분한테 지금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좀 견뎌야 될 자리입니다. 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위치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지금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음번에 하단이 깨지지 않으면 돌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14,000원 초반권 만약에 돌파되면 위로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16,000원을 1차로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돌파됐다 그러면 시청자분 매수가 위인 17,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ICD까지 전략을 짚어드렸습니다. 우선은 14,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죠. 16,700원까지 보시고 일단 1차는 16,000원, 돌파를 한다면 17,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장유리나 앵커가 더 많은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마감 찬스 나이스탁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